자, 그다음에 점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유권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란 무엇인가? 왜냐면은 이 점유권의 그 자주점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뒤쪽에 배우는 엄청나게 중요한 취득시효, 20년 취득시효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자주점유가 뭐냐? 이 자주점유가 나중에 그 점유 취득 시효에 그 요건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럼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뭐냐? 판례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판례는 뭐래요? 그 제가 땅을 20년간 그 점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사님, 저는 그게 제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제 땅이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점유를 했어요.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땅을 점유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그 토지를 이제 임대한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이거를 임대해가지고, 20년 내가 여기를 이제 눌러 앉아 있으면은, 20년간 눌러 앉아 있으면은, 이 땅이 내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소유의 의사를 갖고 했다고 해도, 판례는 뭐래요? 안 된대요. 왜냐? 권원이 뭐냐면요.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토지에 앉아 있게 된 그 상황. 권원은 그게 뭐예요? 그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죠. 임대차 계약. 그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돼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 권원의 객관적 성질.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땅에 또 뭐가 여기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거는 뭐예요? 권한의 객관적 성질상 이 사람들이 애초에 이 땅에 자기의 소유의 의사로 그 땅에 어,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판례는. 왜냐? 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성질상, 그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차인이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빌리겠어요? 아니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빌리겠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의 뭐랄까요? 임대차 계약의 원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임차인은 남의 건물이든지 남의 땅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판례는 객관적 성질을 본다고 했잖아요. 뭐 임차인 스스로는 혼자는 뭐 언젠가는 이게 20년 내가 점유하고 나면은 이건 내 땅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잠깐 그거를 빌리는 형식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그 점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지 속으로는 아무리 내가 이 땅은 내가 내게 될 거야, 내게 될 거야, 내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또 바라면서 이제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맨 처음에 이 땅을 그 점유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요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 의사로 너네가 그 권한이 그 소유의 의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는 자주 점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취득 시효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는 뭐예요? 점유의 근본을 따져라. 이 근본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임차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내 땅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리고 막 일기에도 자기가 옛날 일기에도 막 내가 15년만 더 버티면은 이 땅에서 잘 버티면은 이거 내 땅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써놨다고 해도 그거 증거로 낸다고 해도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점유의 근본이 중요하다. 그 근본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의 매수인,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서 작성 그 매도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 매도인이 그 토지 소유자라고 알고 그 토지에 이제 그 매도인한테 돈 다 내고 그 토지에 눌러붙어서 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매수인은 나는 당연히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땅은 지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나는 매매계약서 작성했고 이 땅을 살 마음으로 내 것으로 할 마음으로 매도인한테 뭐 잔금까지 다 주고 계약서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그냥 그냥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은 당연히 그 자주 점유 의사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요. 매수인은 그냥 뭐 20년 뒤에 내 거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매수인은 그 땅을 인도받은 그 순간부터 아마 이제 내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은 뭐 그거를 이제 그 토지를 넘기기 위한 그 절차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그 땅이 짓게 될 줄 알고 이제 그 산 거겠지. 객관적으로 봐도 매수인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하려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그 매수인의 그 점유 권한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 뭐예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타인 권리 매매여도 가능.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내가 매도인이랑 했는데 매도인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아니었어. 맨 한 십몇 년 뒤에 제가 그 이 매수인이 그 땅에서 점유한 지 한 십몇 년 뒤에 알게 됐어. 갑자기 나는 매도인 뭐예요? 영수 영자. 영자가 매수인으로서 그 땅을 인도받아가지고 한 12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영철이 옵니다. 영철이 와가지고 아니 그 땅 뭐야? 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영숙이가 지 땅이 아닌데 내가 매도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영자라는 애한테 땅을 넘긴 거죠. 여기서 이 뭐예요? 영자 이 매수인은 등기를 한 애겠어요? 아니겠어요? 등기를 한 애가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점주 취득 시효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 취득하려는 자가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이 없어야 되잖아요. 소유권자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영자가 매수인인데 뭐 땅도 받고 땅 인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데 등기만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제 땅 주인은 영철이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 이 영자라는 이 매수인은 영숙이랑 계약을 할 때 그 이제 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는 이 땅을 살 의도로 그 토지를 인도받고 거기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 권리의 매매 즉 영숙은 영철이의 그 소유권을 매매한 거죠. 물론 지금 이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영자는 등기를 안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점유 취득 시효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은 지금 얘 점유하고 있는데 얘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얘가 소유권자가 되고 싶어서 점유취득 시효라는 그 민법 제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영자가 20년 점유했어요. 20년 점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이는 여기에 권리자가 아니죠. 실제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영자는 애초에 점유 시 얘는 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자주 점유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이 계속 영철이 거였어. 그럼 영철이한테 가서 어 얘는 영자가 근데 그 여러분 매매 계약하고 그다음에 점유 취득 그 뭐야 매매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근데 그 이전 등기 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죠? 어 근데 소멸시효와 관련 쟁점이 되는데 그다음에 그죠? 쟁점이 되죠. 근데 지금 요거 보면은 어딨어? 지금 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인도받아서 쓰고 있죠. 그래서 얘의 어떤 영숙에 대한 그 얘가 지금 영숙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기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자에. 그죠? 왜냐? 판례에 의하면은 이 영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자가 영숙한테 가지는 그 매매 그 뭐야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영숙은 이 땅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 땅 아니고 영철이 땅인데 지가 그냥 매도인이라고 이제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자한테 이 땅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자로서는 영철이한테 그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봅시다. 영자는 이 땅을 자 여기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머? 자, 위를 보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1번. 영자의 영숙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자는 영철에게 매매 계약에 기해 이전 할 수 없죠. 왜냐? 영철이랑 영자랑 매매 계약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영자는 영숙이랑 매매 계약 썼다니까요. 영자는 영철이한테 이거 달라고 못해요. 영철이는 매매 계약.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영자는 이거 자기가 20년 동안 점유했음을 근거로 이거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청구해야 되겠어요? 영철한테. 영자는 자, 2번이랑 3번이랑 아예 다른 거 아시겠죠? 영자는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유 취득 시효 내가 20년 여기 점유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영철이한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간단한 이제 사례인데 어쨌든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 매수인 뭐예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이거 내 거를 매수인 매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는 사람은 그거 지 거 하려고 그런 거지 남한테 통상적으로 그거를 지 거 하려고 그러지 그걸 또 남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소유하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라고 그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시작했다고 보고 요런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점유의 근본을 따지라고 했죠. 자, 타인 권리 매매에도 가능하다.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 영자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숙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나중에 한 10년 정도 점유한 뒤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애초에 이 땅에 들어온 계기는 뭐냐? 그거를 따지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이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된 그 근원, 맨 처음에 그 계기는 뭐였냐? 매매 계약에서 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판례는 그걸 보겠다 이거예요. 뭐 중간에 뭐 이 실제로 뭐 영수이가 아니라 영철인 걸 알게 됐든 말든 맨 처음에 얘가 이 점유를 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그 동기가 매매 계약 같은 것이었으면 이제 자주 점유였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 점유가 이제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의 전환, 그 다음에 타주 점유였는데 자주 점유로의 전환, 뭐 이런 판례도 있는데 일단 자주 점유의 그 어떤 개념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점유취득시효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고 이거는 시점도 되게 어렵죠. 시점 어느 때는 뭐 시점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시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다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이 민법에 놀라운 제도가 있죠. 자, 내가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으면은 그 땅의 소유자한테 그
등기를 청구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나오는, 또 내가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내가 그거를 뭐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계속 그거 갖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점주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자주 점유 20년 뭐 이것도 중요한데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20년 점유하면은 자주 점유해서 그 요건을 갖추면은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딱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내가 여기 20년 살았어. 그래서 막 그 지나가는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뭐야, 그 저는 지금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점유취득 시효 주장하는 사람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땅의 소유자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마다 그 내가 20년 지금 여기서 계속 나 지금 여기서 뭐 장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러면은 언제?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주장 가능한 채권적 권리이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산점을 임의로 못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 자 1번. 자, 제가 땅을 점유했어요. 자, 점유취득 시효는 그리고 토지에 관한 거죠. 건물은 점유취득 시효 안 됩니다. 토지예요, 토지. 자, 땅인데 이제 제가 뭐 땅을 이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8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2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소유자는 얘네들은 소유자예요. 그리고 얘네는 등기부에 이제 소유자가 되려면은 그 등기부에 이제 그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소유자라는 것은 곧 뭐예요? 등기를 넘겨받은 그런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등기부상에 뭐 소유자 A에서 뭐 매매 계약을 했던지 뭐 했던지 해서 B로 옮겼다가 C로 옮겼다가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고 나는 그냥 점유만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20년을 만약에 자주 점유했다고 하면은 20년이 되던 해에 그 소유자는 누구예요? C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C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C한테만. 자, C한테만 그 나는 어찌 됐던 C한테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완성 당시 20년 됐을 때 누구를 살펴보니 누군지라고 살펴봤더니 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C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딱 됐을 때 C한테 이제 이거 뭐야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뭐예요? 뒤로 바뀌었어요. 제가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에 게을러.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얻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이에 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D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C한테 우리의 그 민법이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의 규정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20년 판례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당시에 그 소유자인 C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D는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C한테만 주장 가능한 거라니까요. D는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이제 내가 기산점을 임의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내가 D가 몇 년 소유했다고 볼까요? 5년째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5년 하지 말고 9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 제가 저는 B 이렇게 잡으면은 B 뭐야 잡으면은 이제 D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임의로 기산점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의로 기산점을 잡아서 저는 B 요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기산점을 잡을래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20년이 완성되는 시점이 뒤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 뭐죠? 시점을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C였는데 내가 임의로 그 시점을 잡았더니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D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자, 채권적 청구권이 아까 우리는 C한테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시점을 임의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C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D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버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석한 판례 입장과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여러 명이 이렇게 바뀔 때는 임의로 기산점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기산점 임의로 잡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율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이 사람은 C 완성 당시 20년 완성 당시에 C가 소유자였잖아요. C가 C한테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소유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청구 불가합니다. 왜냐? C한테만 청구 가능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D에게 넘어갔으면은 난 D한테는 청구 못해요. C한테 어떻게든 쇼부를 봤어야 하는데 C가 이미 넘긴 이상 그건 어쩔 수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점유자 뭐 점유취득 시효 뭐 그거 나발이고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점유자가 뭐 어떻게 토지를 그 딱 이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케이스 1과 같은 상황에서 점유자가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변호사 상담을 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언제? 어떻게 해요? 자, 자, 다시 기다리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 여기 이후에 C 다음에 원래 C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D가 여기 다시 이제 요 시점에서 여기부터 D가 새로 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D가 계속 D 거예요. 그래서 요 90, D가 계속 이 시점부터 여기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20년을 D가 또 채운다 그러면은 요때를 기점으로 내가 D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저로서는 지금은 뭐 이미 C가 D한테 넘겼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고요. 요 D가 혹시나 요 중간에 소유자가 안 바뀌고 이게 뭐냐 어 소유자가 안 바뀌고 D가 계속 20년이 지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장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11년 더 기다리다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겠죠. 일단 C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지금 이 9년 D한테 넘어가서 9년만 된 상태에서는 뭐 뭐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시점과 관련 논의. 뭐냐면요. 아, 아까 임의로 내가 기산점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AB 19년이고 얘는 끄트머리 이제 그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역시 이것도 어떻게 돼요? 20년 되는 때 소유자는 C죠, C. 그러면은 나는 C한테만 그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하겠죠? 자기는 이거 넘겨받은 지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20년이 됐대. 어떡할 거야? 억울하지만 우리 민법 규정이 점유를 20년 한 사람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아까 본 바와 같이 기산점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꽤 까다로운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C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C가 막 회사님 막 너무 억울해요. 막 제가 뭐
제가 진짜 전재산 다 들어가지고 산 건데 이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까? 막 이렇게 막 울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제가 판사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땅에 누가 뭐 땅을 그러면은 사거나 그렇게 할 때 그 땅에 그 한 번도 실사를 안 가본 거예요? 그 땅 누가 거기 점유하고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씨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20년이 딱 됐을 때의 이 소유자가 C이기 때문에 나는 점유자는 C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20년 완성 시점 요게 중요합니다. 20 플러스 20년을 했을 때 누가였는지 그리고 그 걔한테만 누가 소유자였는지가 중요하고 이 소유자한테만 청구가 가능하다. 어,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같이 C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인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해서 C한테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점유자가. 근데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C한테 있죠. 그러면 C는 뭐예요? 자기 땅인데 거기다가 뭐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혹은 이거 자기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 점유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 낙동강 오리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 달리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그거 무효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점유자가 20년이 완성 20년이 완성이 되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C한테만 자기 그 점유권을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C 입장에서는 보세요. C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뭐 이게 20년이 되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근데 C 입장에서 어쨌든 이거 내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C가 자기 땅을 처분하는 것까지 그 어떻게 뭐 해라 마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점유자로서는 20년 요이 땅 해가지고 딱 20년이 딱 되는 시점에 바로 C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20년이 딱 됐는데 그 이후에 뭐 한 열흘 지나가지고 C가 뭐 그 뭐야 담보물건 설정해주고 아니면은 이 땅을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담보물건이 설정된 상태로 그 땅을 가져오거나 혹은 타인에게 이제 팔아 넘기면은 저는 C한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간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는 이걸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가져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억울합니다라고 뭐 점유자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판례는 C가 채권적 청구권이지. 그리고 C는 네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안 했어. 행사를 안 하는 사이에 C가 지 토지에 뭘 한 거를 가지고 너는 뭐라고 그러니? 네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C는 자기의 그런 그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점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맞춰지는 것까지 C가 처분을 했을 경우 점주는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뭐예요? 공짜로 20년 해가지고 받으려면 부지런하게 해야지. 네가 20년 딱 됐을 때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전등기 청구권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가 게을러가지고 그 저기 뭐야 제대로 이 요 토지를 이전등기 못 해온 것은 그거는 우리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다만 음 얘가 이제 딱 20년이 된 거를 알게 됐어요. 왜? 점유자가 뭐 그걸 해달라고 뭐 내용 증명 이런 걸 보내왔나 봐요. 그래서 C가 이게 알게 되고 와 내가 이거 5억 주고 샀는데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은행에다가 4억을 빌리고 5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알고서도 취득시효를 알고 이제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이제 제한물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소유자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니? 만약에 소유자가 이걸 알고서도 이걸 해줬다면은
이게 입증이 된다면, 알고서도 이거를 처분한 게 입증이 된다면, 점유자는 근데 소유권자야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되려면 무조건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등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점유자는 점유권, 낫 소유권입니다. 점유권에게 방해배제 청구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선이에요. 2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몰라.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자기는 5억에 샀는데 누가 이제 6억에 그 땅을 사겠대요. 그래서 나는 1억 남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점유자는 아 이거 5억짜리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네가 팔아버려가지고 나 이제 이거 못 가지잖아.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내가 청구를 못 한단 말이야. 야, 내 손해배상해. 5억 배상해. 라고 하면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된다. 자, 왜냐? 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자, 이거는 이 대부분의 이 채권적 청구권은 보통 계약에서 나오죠. 네, 지금 이 점유자랑 20년 점유한 점유자랑 요 소유자 C랑 계약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을 한 게 없어요. 얘네들끼리는 계약을 한 게 아닌데 어쨌든 법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이 C한테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줄 그런 권리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기한 그 채무불이행 책임 390조는 계약을 맺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약을 맺어서 자기네들이 뭐 너는 땅 주고 나는 돈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킬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게 아니죠. 점유자는 아무것도 나랑 아무런 그 계약을 안 맺은 그런 소유자한테 내가 20년 여기 살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청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청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처분해가지고 점유자가 이거를 취득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왜냐? 이 사람들은 계약 맺은 것이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됐을 때 C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날라갔는데 자, 요 날라가서 새로운 그 소유자가 됐죠. D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됐는데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또 D 말고 E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요 D 이후에 여기를 새로운 시점으로 잡아서 여기서 또 20년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당시의 소유자한테 다시 그 20년 가주점유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 왜냐면 자 C한테는 청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D한테 청구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여기 시점으로 20년을 채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D가 될 수도 있어요. D가 되거나 아니면 그 뒤에 2로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내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에 얘를 이렇게 이거를 선을 보면 좋은데 단절시키는 993 그다음에 D부터 이렇게 그 뭐냐 20년이 다시 완성돼서 20년 완성된 당시의 소유자한테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앞에 거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근데 구조가 똑같은데 뒤에 20년이 다시 완성이 되면은 그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C한테 이제 지금 C에서 D로 넘어간 이상 C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건 물 건너갔어요. 아예 물 건너가서 안 됩니다. 근데 D가 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또 다시 2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20년이 지났고 계속 그 소유자가 변동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변동했다 하더라도 이 완성된 20년이 완성된 시점에 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D가 계속 소유자라면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D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권 행사하겠고 만약에 이 그림과 같이 D가 9년, E가
11년 이렇게 점유했다면은 나는 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사실관계와 다르죠. 앞에 C한테 청구하는 거는 ABC 여기를 점유한 사실로 C한테 청구하는 거고, 내가 E한테 청구하는 거는 여기를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점유한 거를 그 사실로 하여 E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야?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년을 버텼는데 C한테 못 얻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또 20년을 또 지났어. 그죠? 근데 20년 또 지났는데 뭐 20년 근데 이 사람이 봐. 그럼 결국 이 사람 봐봐요. 20년 여기 있었죠? 20년 또 거의 이제 40년간의 이 토지에서 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소유권자들이 이 사람한테 그 토지에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여기까지 뻗팅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면은 C한테는 물론 청구 못하게 됐지만 얘를 새로운 시점으로 잡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 니네 야 D 있잖아. 아까도 그 얘가 넘겨받기 전에도 한번 그 점유취득 시효로 날아갈 뻔했는데 그럼 너는 안 그러게 뭐 그 점유자를 뭐 몰아내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그럼 니네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 땅을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점유자라는 얘기야라고 판례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C한테는 안 된다. 근데 새로운 시점을 잡아서 D 이후에 이제 여기 D가 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그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등기했으니까 좀 줄여줘요. 그래서 20년이 아닌 10년입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그 판례가 많이 없고요. 요렇게 점유 취득 시효가 판례가 많고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판례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판례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판례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취득 시효는 완성이 아니라 끝내겠습니다.